한나라 말기에 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원방과 개방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방에게는 군, 개방에게는 충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종형제는 친형제처럼 항상 사이가 좋았으나 한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누구네 아버지가 더 훌륭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에게 여쭤서 판정해 달라고 하자. 좋아. 진식에게 두 손주가 찾아와서 각자 자기의 손을 들어달라고 하자 진식은 난처해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나이를 따진다면 분명 현재간이지만 품성이나 학문에서 형을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를 아우라 하기도 어렵구나. 안녕하세요. 다같이 부자되자. 다둥이 부자 아빠 다부입니다. 난형 난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서로 어느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JP모건의 두 ETF, JP와 JPQ는 난형난제와 같은 ETF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최애하는 JP와 JPQ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금이 자산 성장과 배당금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에 어떻게 도움을 될 수 있는지 항상 중점을 두고 배당주를 선정을 합니다. 우선 JP와 JPQ의 공통점은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 전략으로 매달 높은 월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매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JP와 JPQ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월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23년도에 JP 1000주를 통해서 달성하였고 24년도에는 JPQ 1000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P와 JPQ는 이러한 공통점에도 분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ETF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JP는 S&P 500 지수에 콜 옵션을 구현하여 분배 가능한 월 소득을 생성합니다. 포트폴리오 포함 종목은 131 종목이고 상위 6개 종목의 비중은 10%가 안 되는 9.7%입니다. 반면에 JPQ는 나스닥 100 지수 콜 옵션을 구현하여 분배 가능한 월 소득을 생성합니다. 아울러 포트폴리오 포함 종목은 91 종목이지만 상위 6개 종목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30%로 이 종목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가 JPQ의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빅테크가 좋았던 작년 한 해에 JP의 수익률이 7.9%이고 나스닥 100 주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JPQ가 더 높은 9.8%의 수익률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JP와 JPQ의 운영기간이 적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JP와 JPQ의 높은 배당금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3년 동안 JPQ는 JP보다 확실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1년의 결과로 미래를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단편적인 정보로 수익률을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차이를 숫자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1억을 각각 JP와 JPQ에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0년 후에 JP는 세후에 누적된 수익이 9,100만원이고 JPQ는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0년 장기 투자하면 세후 JP는 91%, JPQ는 105%입니다. 20년이 된다면 JP는 266%, JPQ는 395%이고 30년 후면 JP는 600%, JPQ는 100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식 가격이 내리면 당연히 불안하고
다른 주식이 오르면 배당주의 상승은 더욱 더디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말처럼 이론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한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제피와 제피큐를 통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였다고 두 ETF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피큐의 월등한 수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피 1000주, 제피큐 1000주를 나눠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제피와 제피큐의 중간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휴드도 1000주를 매수하여 배당 성장에도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QQQ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23년도에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워렌 버핏처럼 오랜 시간 견디며 꾸준하게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있을 때 견뎌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내고 있을 때도 상대적 박탈감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진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저와 같은 평범한 투자자에게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저 묵묵히 수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제피와 제피큐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JP모건의 두 ETF는 단연 난연 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짬뽕, 짜장, 된장찌개, 김치찌개와 같습니다. 고르기 어렵지만 굳이 골라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ETF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좋은 ETF를 적당히 섞어서 둘 다 가져간다면 분명 저희 경제적 자유 목표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둥이 아빠로 저희 자식이 우열을 기르기 힘들 정도로 잘 자란다면 정말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저의 자식이 그렇게 잘 크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피큐와 제피가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